예,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앞서서 이 합참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또 오물풍선 360여 개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 북부와 서울에 한 110개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벌써 안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이제 종이 쓰레기류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북한이 이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을 보낸 건 올 들어서만 벌써 9번째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은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시행하겠다. 현재 24개의 고정식 방송을 하고 있는데 16개를 더 틀 수 있다. 이동식까지 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시부터 하루에 10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를 풀 가동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천거리가 한 20-30k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북한의 황해남도나 강원도까지 우리의 대북 방송,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전달하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K-팝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 등이 대북 확성기를 타고 북한에 울려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들어오는 속보가 또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12시간 정도 비공개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아주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또 한 번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시죠.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모두다, 오 드셨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앞에 예의가 없습니다. 예, 최성원 변호사님. 네.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영부인 여사들이 소환이 된 적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출석한 건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고 나머지는 전직 배우자 신분으로 나간 거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출석하신 2004년에 이순자 씨라든가 2009년에 권양육 여사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예. 지금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두 가지 단계고요. 예. 당시 이제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비자금 혐의 관련해서 그 참고인으로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는 그때 당시 이제 있었던 태광실업을 받았던 640만 달러.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예. 그래서 그때 그 참고인으로 간 겁니다. 근데 둘 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건 없는데 이순자 여사는 당시 조사를 받고 나서 200억 가량의 추징금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추징에 얹어서 냈던 그 사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현직 배우자 신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보시지만 이순자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검찰이 부산지검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했고요. 자, 김건희 여사는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 자, 제3의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종로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종로에 있는 모처로 지금 그 정도까지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직 전 대변인, 이 야당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부른 것, 이거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역대 그 다른 영부인들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검찰청사에 나서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던 사안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떠한 예외도 특혜도 그리고 성역도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정서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김건희 여사 부하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검찰총사로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완전히 그 배제시켜줬다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고요. 지금 주말에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여사를 출석시켜서 조사를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많은 논란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형사 1부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합니다. 최재형 목사 등이 관련자 조사를 이미 했죠. 카카오톡 메시지도 이미 전달을 받은 상태고요. 자, 반부패 2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미 1차로 2021년도에 서면 조사를 했고요. 2차 서면 조서가 2024년 7월 중순 이미 70쪽 정도에 이르는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이 검찰로 갔습니다. 자, 송 의원 보시기에는 이미 서면 조사로 답변을 했는데 어제 또 부른 것은 이걸로 이제 검찰 수사를 좀 마무리하겠다. 뭐 그런 마무리 작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 자꾸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사 절차나 과정에 대한 어떤 공정성 논란이 없으려면 최소한 피의자를 대면 조사해서 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하면서 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서 병행을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오늘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 조사를 하면서 이제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2020년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수사 지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예.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그 독립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만 해라 이런 수사 지휘가 내려갔었고 그게 아직까지 수사 지휘가 해제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치훈 부의장. 사실 여기서 보면 어제 시간대로 구성을 해보자면 1시 반 정도의 낮에 먼저 가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먹을 때 6시 반이니까 여기가 1시 반쯤에 조사를 시작해서 먼저 도이치모터스 조사를 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초점은 이 명품 가방보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질문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20년 4월인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간 거잖아요. 벌써 4년이 지나는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1심에서는 그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하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모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의혹자들은 지금 2심 결과도 아마 곧 나올 것으로 9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곧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던 최강욱 전 의원이 고소고발했던 것이고요. 사실 의혹 제기는 그 전해인 2019년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윤석열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 제기는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는 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제대로 종결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종결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 검찰에서 막았던 것이다. 총장 라인에서 막았던 것이다. 이런 핑계를 댔었는데 결국 지금 아마 항소심을 결과를 지켜보고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으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마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70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면 조사에서는 그거를 위주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을 거쳤을 거기 때문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관련 조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더 많은 조사, 더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마 이거는 그냥 약속대로는 아니겠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과의 이 대면 조사에서 각각의 이제 변호인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또 변호를 해줄 변호인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던가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화면으로 보셨으니까 명품백이 건너간 건 확인이 됐는데 그것을 뜯어보고 반납을 했느냐 아니면 용산 경내에 보관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건 최수영 평론가 네. 최근에 나왔던 거는 그 행정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저거 반납해라 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행정관이 까먹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용산 내 보관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비교적 실체가 간단하잖아요. 몰카 공장인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가방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았고 그게 이제 지금 용산 그 모처에 보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김 여사는 어쨌든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그 말하자면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거죠. 이게 사건의 얼굴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판단이 안 됐다.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그게 8월 말까지 판단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은 그 실체를 한번 보자고 해서 이미 제출을 아마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가방이 이제 검찰로 갈지 안 갈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8월 말이면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전 마무리되는 수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저께 소환 조사가 그 최종적 단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일 대변인.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 지금 가방의 성격이 저 명품백의 성격이 뭐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바로 어떤 지금과 같은 여사께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내가 깜빡했어요. 이랬다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바로 나왔던 1월 달에 1월 초에 나왔던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였냐면 이건 대통령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은 이것을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외국인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맞다라고 확인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사께서 이것을 돌려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작년 11월 달에 당시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이 해명 과정 자체가 뒤죽박죽 꼬였다. 그리고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수수하고 언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직도 이것이 이게 뭐 대통령의 기록물인지 지정 여부로 갖다가 올해 말까지 하겠다? 벌써 2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사가 당시에 받았을 때 돌려줄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것을 저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실의 행정관은 바로 이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을 깜빡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저 행정관은 아직도 대통령실의 여사 일정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과연 어제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을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었는데 유감 표현을 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 그렇다면 어제 갑자기 물론 한 며칠 전부터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시간은 얼마나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논의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 측과 검찰에서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말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왜 그렇다고 지금 보십니까? 달력을 놓고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 시점에 한 것이 뭐 납득이 안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 24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 기간 중에 만약에 저 조사를 받으면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에 시달리기 아주 좋겠죠.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날 개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국민들의 시선이 가 있는 동안에 은근슬쩍 조사받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올림픽 개막 시점 이후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시기를 넘기면 폐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8월 12일까지 이걸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실은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 지금 화면에 탄핵 청원 청문회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불출석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찾을 거면 아예 그날 조사를 받지 왜 어제 받았겠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용산에서는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면 거부한다라는 지금 반응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